1월 22일 금요일까지 모두 장이 끝났습니다. 오늘도 투머치팍과 함께 오늘의 시장 분석을 통해서 이번 한 주를 정리해 보시고요. 다음 주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뉴스가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목해 볼 점은 바로 효성 첨단 소재와 상하 프론테크와 같은 앞으로 수소 산업이 이제 막 시작하는 시점이 아닌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10년 전 전기차를 바라보는 지금 시점과 같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효성 첨단 소재와 상하 프론테크 이렇게 핵심이 될 종목을 미리 장기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팍입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투머치팍의 시장 분석에 앞서 주요 이슈를 간단히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3년 연속 원외 처방 분야의 1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나왔고요. 네이버와 카카오, 삼성 SDI가 어려운 장세 속에서도 사상 최고가를 돌파하였습니다. 인텔, 삼성전자 어제 소식이 있었죠. 이에 따른 찐 수혜주를 찾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고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는 분할 이후에 더욱더 좋아질 것이라는 앞으로 미래에 관한 리포트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소라든지 탄소 섬유 관련된 종목에 주목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상승 섹터로는 인터넷 대표주와 MLCC, 수산 K 뉴딜지수 관련 항공과 2차전지, 여행과 모바일 게임까지 좋으면서 게임 엔터, 레저, 여행까지 좋아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의 증권사 리포트로는 대림산업과 NK맥스, 휴니드와 롯데 지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목 급등 느낌이 온다 해서는 대부시스터즈와 한일시멘트, 강원전선과 GST를 준비하였습니다. 네, 주요 10% 이상 상승 기업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우리 바이오 같은 경우는 바이든 시대에 마리화나로 인한 그 수혜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대부시스터즈는 또 신작 출시를 하면서 게임주의 상한가를 기록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삼성전자 관련된 찐 수혜주는 바로 시그네틱스였고요. 신라 SG를 비롯하여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도 좋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조명이라든지 KBI 동국실업 좋은 흐름 나타냈고 셀리버리 또한 바이오주 쪽에서 굉장히 강력한 모습 보이면서 좋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시그네틱스에 이어서 AD칩스, 제주 반도체 같은 흐름이 계속해서 연결이 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초록뱀을 비롯하여 엔터와 게임주가 모두 돌아가면서 오르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비재 쪽으로의 변화가 많이 느껴지는데요. 롯데 하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장중 14% 이상 올라가면서 좋은 흐름 나타나고 있고 의류주 쪽에서는 FNF가 가장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인터파크가 다시 한번 올라오는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오늘 석유 관련된 쪽에서는 금호석의 우선주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성황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오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방전지라든지 상신 브레이크 또 상신 관련된 그룹주들도 움직임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산 퓨얼셀과 효성 첨단 소재와 같은 수소와 또 탄소 섬유 관련된 그런 기업들의 흐름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오리엔탈 전공과 같이 정치주도 움직이는 모습 가운데 한일 현대시멘트를 비롯한 건설 쪽이 잠시 쉬어가니까 시멘트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머치팍의 시황 분석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건설주를 좋게 보고 있는데요. 한신공영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장세 속에서도 잘 버티면서 안정적인 흐름을 만들어내는 부분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대림산업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분할 이후에 다시 한번 거래가 재개될 시에는 가장 저평가인 기업이 될 것이다라는 대림산업에 관한 뉴스와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의류주 같은 경우에는 FNF가 단연 선두를 달리는 가운데 롯데 하이마트가 좋은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게임 같은 경우에도 컴퓨터라든지 대부시스터즈가 신작을 앞두고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어제 삼성전자와 인텔 관련해서 오스틴 공장 쪽에서 수혜를 입을 기업들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GST라든지 CNG 하이테크, 네오셈, PSK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제주 반도체가 오늘도 좋았고요. 시그네틱스가 바로 삼성의 찐 수혜주가 될 것으로 평가를 받으면서 상한가를 기록하였습니다. 유니스맨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쪽에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굉장히 주가가 크게 상승하고 있고요. 한양 ENG 같은 경우에는 올라갔다가 내려갔지만 생각해보니 여전히 저평가라는 측면에서 아직도 장기적으로 좋은 흐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주와 관련된 종목들이 좋은데요. 바로 엑스레이, 그런 우주 방사선 치료로 인한 그런 연결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엔지캠 생명과학이 또 좋은 전망이 나타나고 있고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수소 쪽이 굉장히 좋은데요. 탄소 섬유를 담당하고 있는 효성 첨단 소재와 불소 수지 부분에서 상하 프론테크가 가장 탑픽으로 주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동화화성이 계속해서 오르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분석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석유 화학 쪽에서는 금호 석유, 효성 TNC
시가 가장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자동차와 자율주행 조금 쉬어가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2차전지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코스모 신소재 이런 소재와 같은 부분들이 좋은 것으로 나와 있고 세방전지 또한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전고체 배터리가 요 며칠간 많이 올랐었는데요. 아직 전고체 배터리는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위 1%의 고수의 픽을 보시면 LG전자가 가장 선두를 달리고 있고 두산 퓨얼셀을 많이 담아가면서 수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요. CIS는 좀 쉬고 있지만 계속해서 매수를 많이 하는 모습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녹십자와 관련된 뉴스가 많아지고 있고요. 기아차도 조정을 받고 있지만 또 매수를 많이 하고 있고 동아화성과 YMT, 키이스트와 같은 종목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게임 쪽에서는 컴투스라든지 웹젠 같은 종목들 보고 있고요. 현대제철과 수산중공업, DB하이텍, 카카오를 많이 담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취임 속에 금리 동결에 대한 그런 이슈로 인해서 대부분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미국의 유명한 공매도 투자자가 지난해 간신히 적자를 면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지난해는 공매도가 아닌 매수로 간발의 흑자를 기록했던 만큼 작년이 굉장히 어려웠다는 시장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리먼의 파산을 예측했던 인물이니만큼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일본에서는요, 스가이 국방장관이 백신이 없어도 도쿄 올림픽을 열겠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무관중 대회도 검토한다는 만큼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관객을 풀 동원하는 방향과 동원을 50% 하는 방향, 무관객을 하는 방향으로 세 가지의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올 3월쯤 올림픽이 진행될지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화이자 백신 도입도 차질을 빚고 있는데요. 6월 말에서 연내 공급으로 바뀌고 있는 만큼 지금 백신 도입이 전 세계에서 굉장히 늦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사상 최고치를 찍었었는데요. 개인과 매수, 기관 매도 속에서 혼주세를 보이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외환 브리핑 쪽을 보시면 바이든 시대에 미중 관계가 가장 중심이 될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온 가운데 환율은 1,100원대 안팎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고요. 원자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 원유 재고시 늘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조금 쉬어가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어떤 부분을 바라봐야 될지에 대한 그런 이슈가 큰데 수소 쪽이 최근에 넥소 차도 새로 나올 예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두산 퓨얼셀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효성 첨단 소재와 또 상하 프론테크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탄소 섬유 국산화 이후에 현대자동차의 넥소를 비롯한 수소 전기차에 본격적인 적용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목표가를 18만원에서 24만 7천원까지 올리면서 상향을 조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스틸코드 설비 이관으로 인한 원가 절감 및 가동률 상승으로 인한 타이어 보강제 실적이 개선됐고 또 스판덱스 호황에 따라서 베트남 부분에서 스판 실적 호조가 반영된다는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장 기대되는 수소 경제 부분에서 탄소 섬유 부분은 바이든 시대에도 가장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자동차 이외에도 다양한 인프라에 탄소 섬유는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측면에서 수소 관련주 가운데 가장 큰 업사이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 또 불소수지 부분에서는 또 진입장벽이 가장 어려운 상하 프론테크가 주목을 받고 있으니까요. 상하 프론테크도 탑픽주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방송에서 추천하는 종목들을 보시면요. KC 코트렐과 같은 친환경 관련된 종목들 추천해드리고 있고 상하 프론테크 역시 수소 관련된 종목 또 아모레퍼시픽 화장품에 대한 그런 이슈도 나오고 있고요. 엘스텍 파마라든지 첨보와 같은 2차전지를 주목하는 것으로 전망이 나와 있습니다. 어제 뉴스가 나왔었는데요. 인텔이 반도체 외주 생산을 늘린다고 하는데 삼성전자의 수주가 확대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TSMC 같은 경우에는 인텔 차세대 GPU, 삼성전자는 PC 메인보드 컨트롤러의 수주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자체 생산을 하면서도 일부 외부 파운드리 기업의 도움을 받는 식으로 생산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부분이 인텔의 입장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 출시할 7나노 프로세서 제품 중에 대부분을 자체 생산할 것이라는 뉴스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다가 잠시 멈추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기도 하였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삼성전자보다는 오히려 협력업체인 소부장 쪽에 더 쏠리고 있는데요. AD칩스가 급등을 하였고 원익 IPS도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유진테크 또한 가장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하였습니다. 칩스는 국내 유일 삼성 파운드리 사업 파트너로 알려져 있고요. 원익 IPS는 최근 삼성 중국 반도체 법인과 약 1,160억 원의 규모 반도체 제조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습니다. 유진테크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전공정 장비를 제조해서 삼성전자에 납품해왔습니다. 특히
반도체 패키징 업체 쪽에서 시그네틱스가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좋은 흐름을 받고 있는데요. 반도체 특수설비 업체인 한양 ENG와 또 세정 코딩 업체인 코미코까지 같이 연결이 되고 있는데 가장 주목을 받았던 부분은 시그네틱스가 되면서 찐 수혜주로 선정이 되는 그런 기염을 토했습니다. 계속해서 TSMC 같은 경우에도 올해 설비 투자액을 최대 규모로 늘리겠다고 발표한 만큼 앞으로 삼성전자도 투자를 늘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2021년도 반도체 투자는 30조 원 후반대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요. 메모리 20조, 파운드리 10조 시장을 한번 보시고 장기적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요. 1년 내내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좋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금융권에서는 K-뉴딜 투자를 위해서 위험 기준에 관한 그런 세제를 좀 완화해달라는 그런 회의가 있었고요. 5대 금융그룹이 모여서 건의를 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는 분할 이후에 재상장이 돼서 거래 재개가 될 예정이고요. 지주사 전환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옛 대림산업 이름이 새로 DLENC로 변경이 된다는 부분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로봇 디노를 활용한 디지털 혁신 가속화가 되고 있다는 오늘 뉴스가 나왔습니다. 로봇 프로세서 자동화에 관한 그런 디지털 전환을 가속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DLENC를 주목해달라는 내용 나오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가장 저평가 측면에 도달할 것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DLENC의 거래 재개 이후의 흐름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봇을 투입해서 원자재 시황 자료를 수집한다든지 협력 업체의 근황 뉴스를 업데이트하고 온라인 최저가 모니터링 등 다양한 일을 처리할 것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변화에 앞장서겠다는 내용을 밝히고 있으니까요.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의 목소리가 안 들린다라는 모처럼 야당 후보들이 한 목소리를 냈다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경제가 어려운 흐름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신용대출 한도를 1억 원으로 낮추면서 중금리 중저 신용자 대출 확대를 위한 실탄을 마련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100명대에서 300명대로 조금씩 그런 확진자들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오늘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유럽 의약품 청에 해킹을 당해서 레키로나주 문서 유출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최근 벌어진 유럽 의약품청에 대한 사이버 공격으로 인해서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 관련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주 관련에 대한 그런 문서에도 불법적인 접근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회사에서 이런 내용을 지켜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지시 녹십자는 세계 최초 중증형 헌터 증후군 치료제를 허가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요. 앞으로도 녹십자가 또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놀드 슈왈츠 제네거 터미네이터도 백신 접종을 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안타깝게도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한 달 내 10만 명이 더 사망할 것이라는 그런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20일 기준에 코로나19 신규 사망자는 4,370명이고요. 이는 종전 최고치인 지난 12일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수치라고 하는데요. 코로나 신규 환자가 급증하면서 수용 능력에 부담이 생긴 병원들이 중증 환자 위주로 선별 수용하는 데 따른 결과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완치자도 또 걸린다는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항체 치료제와 혈장 치료제가 소용이 없다고 하는 그런 내용까지 나오고 있고 백신을 무력화시킬 만한 그런 좀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화이자 측에서 분석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하는 만큼 이 부분을 한번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과학기술정통부에서 디지털 뉴딜 우수 사례 기업에 선정이 되는 그런 기업을 토했고요. 스마트팜을 통해서 1차 산업으로 분류되는 농업 분야를 디지털로 전환함에 따라서 디지털 뉴딜 우수 기업으로 선정이 됐다는 부분과 70종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첨단 온실 기업이라는 분야에서 앞으로 세계적으로 나아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팜에 빅데이터와 함께 AI를 도입해서 1차 산업과 디지털 융합 확대를 추진한다는 부분에서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장비를 생산하는 유니셈 같은 경우에는요.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설 투자에 따라서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일본 고객사의 매출도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연간 매출의 성장에 대한 그런 기대감에 따라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우에는 YG 플러스 계속 요즘 오르고 있고요. 엔터주 굉장히 좋은 흐름 나타나는데 방탄소년단이 디지털 싱글이 미국 빌보드 차트에서 좋은 순위권을 기록하고 있다는 소식에 따라서 오늘 초록뱀이 20%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메가이CS는 중국의 호흡치료기 400대를 공급하였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인공호흡기 관련해서도 여전히 세계에 많이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장기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오늘 시젠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목표주가 상향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젠과 메가이CS 같이 치료제와 또 인공호흡기 관련주 중에서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바닥을 확인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텍은 자동차 부품 업체에 231억 원을 출자하겠다는 소식이 밝혀지면서요. 25% 이상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었고요.
성우하이텍은 이번 출자의 목적이 북미 GM으로부터 전기차 차체 부품 및 배터리 케이스 수주에 따른 생산 설비 투자 및 재무 구조 개선이라고 밝히면서 앞으로 전기차 쪽에서 더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기록하였는데요. 의료용 대마를 재배하는 연구길이 열렸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우리 바이오는 식약처로부터 의료용 대마 재배와 함께 대마 성분 연구를 위한 마약류 취급 학술 연구자 및 마약류 원료물 취급자 승인을 취득했다는 소식이 나왔고요. 이번 허가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바이오는 LED 식물 공장에서 대마를 재배하여 고순도 기능성의 성분을 추출하고 연구 개발에 착수하겠다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마리화나와 관련된 부분 쪽 바이든 시대에 또 연결이 돼서 좋은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이니까요. 신작 게임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컴투스도 오랜만에 좋은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신작들이 몰려온다는 소식이 나옴에 따라 게임 업계들이 질주를 계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신작만 보셔도 엠픽셀은 그랑사가, NC소프트는 트릭스터 M을 비롯하여 블레이드 앤 소울 2까지 총 5개의 게임이 나올 예정이고요. 넥슨 역시 코너스바 모바일이라든지 카트라이더 드리프터,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세븐나이츠 레볼루션과 제2의 나라 마블 퓨처 레볼루션까지 나오고요. 펄어비스 또한 붉은 사막을 출시할 예정인 가운데 컴투스 역시 늑대의 유혹 IP 기반의 신작을 공개한 이후로 계속해서 좋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오늘 데브 시스터즈는 이제 막 흑자로 돌아섰는데요. 쿠키런 킹덤 버전을 출시하면서 상한가를 기록하였고요. 노라조 가수와 함께 원곡 가사의 빵을 쿠키로 개사해서 노래를 만들면서 홍보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 약품 같은 경우에는 3년 연속 원의 처방 분야에서 1위를 기록하였는데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지속 성장을 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로스젯 아무잘탄 패밀리, 에소메졸, 구구탐스 등 주요 계량 복합 신약들의 고른 성장에 힘입어서 총 6,665억 원의 원의 처방 매출을 달성해서 국내 제약업계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미약품을 같이 한번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그린 경제 전환을 위한 190억의 뉴딜 펀드를 조성하였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그린 뉴딜을 향한 그런 전체적인 변화의 흐름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리포트입니다. 잃어버린 주가를 찾아서 1월 25일에 DLENC가 분할해서 재상장될 것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4일에 인적 및 물적 분할 승인에 따라서 2021년 1월 1일부로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는 DLENC로 분할이 되는데요. 작년 12월 29일부터 매매거래 정지 기간을 거쳐서 오늘 25일에 각 회사가 변경 및 재상장된다고 하니까요.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 부문의 최근 현황 살펴보시면 2020년도 주택 신규 수주는 별도 기준 목표 5.8조 원, 초과 달성한 5.9조 원을 기록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대림건설의 분양 공급을 합산할 경우에는 올해 2.7만 세대로 증가하는 만큼 굉장히 좋은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는 거래 정지 기간 동안에 동일 건설업종이 17% 이상 상승하였고요. 대우건설이 38%, HTC 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 현대건설이 나란히 24%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상대적으로 쉬어갔기 때문에 대림산업도 다시 한번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목표 주가를 16만 원까지 제시한다고 하니까요. 1월 25일 이후에 흐름을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NK맥스인데요. 가능성을 보여준 슈퍼 NK라는 제목이 나왔습니다. 면역 항암 분야에서 NK 세포 치료제 연구 개발 전문 바이오텍 기업인데요. 작년 아스코에서 키트로다 병용 임상했던 부분이 좋은 결과를 나타냈기 때문에 앞으로도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임상 실험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부분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면역 관문 억제자와 함께 이중항체 병용 임상으로 높아지는 기대감이 있다는 부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임상 일상도 상반기 내로 투약을 완료할 것이고 하반기 초에는 결과가 공유될 예정이라는 부분에서 앞으로 진행되는 임상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휴니드인데요. 연간 수준의 4분기 실적이 기대된다는 부분 나오고 있고요. 방산 및 우주항공 전자장비 업체로서 전술 통신장비 및 시스템으로 구성되는 방산사업과 우주항공 전자장비 관련 해외 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해 이어 올해도 실적 개선될 전망이 나타나고 있고요. 4분기 실적이 큰 폭 개선될 것으로 모멘텀이 더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신사업을 통한 해외 사업 성장이 기대된다는 부분 나오고 있는데요. MRO 사업이라든지 프랑스 항공기 부품업체와 또 차세대 기내 통신 시스템 상용화를 또 통해서 앞으로 미사일 시스템 업체인 3D 프린팅을 활용한 부품 납품까지 연결이 된다고 하니까요. 신사업 성장 가능성의 고부가가치 제품군 확대를 한번 주목해달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롯데 지주인데요. 4분기 실적이 온전한 개선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고 2021년도 펀더멘털 개선의 핵심은 롯데케미칼과 롯데쇼핑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옴에 따라서 롯데케미칼 전망이 매우 좋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롯데 지주회사가 좋아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목표 주가는 45,000원까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등 느낌이 온다는요. 2시 기준으로 준비를 하였었는데요. 대부 시스터즈는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나오고 있고 가온전선 같은 경우에도 살살 올라가는 모습이 심상치 않아서 제가 한번 내용을 가져와 봤습니다. 한일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고점을 뚫었기 때문에요. 시멘트 관련주 2, 3일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GST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측면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관심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투머치팍의 저평가 가치주 관심 종목인데요. 오늘 CNG 하이테크와 한양 ENG를 장기적인 측면에서 한번 넣어보았고요. 금호석유가 굉장히 앞으로도 좋은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말씀드렸던 효성 첨단 소재와 상한 프론테크를 장기적인 측면에서 넣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자동차는 쉬어가고 있고요. 그린 뉴딜 쪽에서도 다시 한번 모멘텀이 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 하나솔루션도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으로 잘 버티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 쪽에서는 한신공영을 21,000원까지만 보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스코 케미칼이 굉장히 좋은 흐름 나타내었는데요. 이렇게 2차전지 쪽에서는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이런 소재 부분과 또 장비주까지 돌아가면서 오르는 그런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2차전지와 전기차 쪽에서 다시 한번 더 큰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투머치팍과 함께 오늘의 시장 분석을 해보셨고요. 탄소 섬유의 핵심이 될 효성 첨단 소재와 앞으로 불소수지 부분에서 진입장벽이 가장 높은 상하 프론테크라는 기업을 주목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두 개를 수소 관련된 쪽에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주말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셨던 종목을 저에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같이 공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 최근에 시장이 전체적으로 다 같이 올라왔기 때문에요. 어떤 부분이 아직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지 같이 한 번 더 적극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팍이었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